안녕하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FE 플랫폼의 최영기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발표라서 무척 긴장되고요.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FE 컴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로고가 로켓이잖아요. 그래서 로켓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프레젠테이션 테마도 우주요고요. 혹시나 QR코드가 뭔가 해서 찍어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코드펜으로 가죠.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은 CSS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SVG도 없습니다. HTML과 CSS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애니메이션, 그래픽 요소나 문자를 이용한 모션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웹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통해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 웹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CSS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웹에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짜기, 애니메이션에서 이해해야 하는 속성,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UX 향상입니다. 서비스 사용자의 액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선 집중 또는 액션 유도입니다. 이것도 UX 향상의 일부예요. 지금 말하는 동안 알아차리신 분 계신가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주 비행사가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죠? 이 비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지만 다르게 보면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건 안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건 그리고 시선 집중, 프레젠테이션의 가운데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사용해야 할까요? 튜토리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힌트, 아니면 꼭 눌러야 하는 버튼 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시각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UX는 여러분의 눈과 관련돼 있어요. 저는 텍스트보단 사진보단 영상을 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보다 사진과 영상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네 번째는 용량과 화질입니다. 영상은 용량이 커요. 그리고 배경은 투명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을 동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화질이 일정하게 좋습니다. GIF는 영상보다 용량이 적겠지만 그래도 커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프레임이 많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배경이 투명하게 돼요. 하지만 주근깨 마냥 투명해지는 테두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색깔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본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CSS 애니메이션은 코드 몇 줄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로켓 영상의 소스 코드는 몇 킬로바이트일까요? 네. 라이브러리를 포함해 가지고 미니파이 안 된 상태가 45킬로바이트입니다. 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찍게 된다면 4.9메가가 됐습니다. 100배 이상 차이 나죠? 마지막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앞서 말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집중을 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신 로켓 영상, 이제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CSS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강연장으로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아니면 로켓 영상?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앱도 만들 수 있는데 CSS로도 영상을 만드는 건 이상하지 않겠죠? 로켓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CSS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키프레임은 물체의 움직임을 표시한 거죠. 키프레임이 모이면 움직임의 변화가 되고 곧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아까 보신 영상 몇 초 정도 됐죠? 40초 정도 됩니다. 40초의 애니메이션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40초가 100%로 나타내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영상이 40초나 될 걸 예상하고 퍼센트로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움직임이 몇 초에 일어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당 초를 마지막에 퍼센트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로켓 영상에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엘리먼트는 한 개일까요? 엘리먼트도 40개가 넘어갔습니다. 한두 개일 때는 제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 개가 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쉬울까요? 또한 반복 횟수가 2 이상이 되면 40초가 여러 번이 반복되죠?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엘리먼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플레이로 애니메이션 적용된 엘리먼트를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타임라인에 작동된다고 하죠. 글에서는 스토리, 만화에서는 콘티, 영화에서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들 흔히 이렇게 말해요. 막장이다.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 앞에서 보신 영상을 몇 부분만 시나리오 짜볼까요? 처음에 보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0.2초 간격으로 1초 동안 4개의 별이 등장해요. 초승달은 안 보이다가 오른쪽으로 100픽셀만큼 움직이면서 50도만큼 회전하고 차오르죠. 이것을 키프레임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한 3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0%가 없어요. 0%가 없으면 현재 스타일이에요. 현재 스타일이 트랜스폼 스케일 0이거든요. 그래서 별은 스케일이 0에서 1로 나타나게 됩니다. 달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0픽셀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회전값은 50도에서 0도로 회전하게 되고요. 오파시티가 0에서 1로 나타나죠. 오파시티가 75%, 100%에서 2를 썼는데 중복으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100%에서 안 쓰면 현재 스타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스타일이 오파시티가 0이기 때문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로켓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는 장면이죠. 로켓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담고 싶었지만 100줄이 넘어가가지고 담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뜨면서 로켓이 등장하죠. 하지만 로켓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비스듬히 오른쪽 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죠. 이 부분을 키프레임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로켓이 스케일이 커지고 트랜슬레이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70도, 오른쪽 위 방향이 70도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르다가 120도,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초 단위로 생각하되 최종적으로는 키프레임에서 상대적인 기준인 퍼센트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짜시면 하나의 장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앞부분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트랜스폼,
포지션,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사이즈, 위스, 하이트, 그리고 컬러, 필터, 타이밍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트랜스폼과 타이밍 펑션은 애니메이션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포지션과 사이즈는 트랜스폼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컬러는 디자인 영역이고 필터는 부가적인 요소라 생각해서 그 두 개는 뺐습니다. 먼저 트랜스폼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고요?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비틀기, 이동이 가능하죠. 트랜스폼 대신 포지션과 사이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아웃이 일어납니다. 애니메이션이 PC에서 끊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꼭 포지션과 사이즈를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부모에 대해 상대적인 값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유닛인 퍼센트를 쓰는 경우죠. 만약 부모가 아니면 상대적인 값이 바디를 가리키는 경우, 뷰포트에 대한 기준인 VW, VH라는 유닛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또한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 위스, 하이트를 변경하는 것은 확대, 축소랑 다릅니다. 위스, 하이트를 변경하면 말 그대로 위스, 하이트가 바뀌지 테두리나 내부 컨텐츠, 폰트 사이즈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확대, 축소는 있는 그대로 모두가 늘어나거나 모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랜스폼을 이해하면 좋은 이유가 트랜스폼을 이해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트랜스 값과 트랜스폼의 값, 함수의 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0%와 100%에서 회전값이 100도입니다. 하지만 50%는 로테이트가 없죠? 그러면 50%는 회전값이 100도일까요?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은 속성이 아닙니다. 트랜스폼이 속성이지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은 트랜스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의 값이기 때문에 50%에는 로테이트, 스케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50%에서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치 로테이트가 기본값인 0인 것처럼 스케일은 1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가 100도에서 0도, 0도에서 100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면 트랜스폼은 함수의 짝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0%에서 사용했다면 50%에서 사용하고 50%에서 사용했다면 100%에서 짝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식 보신 적 있나요? 네. 곱의 교환 법칙이에요. 다들 행렬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나 선형대수 때 배웠던 그 행렬입니다. 트랜스폼은 행렬로 이루어져 있고 스케일,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는 행렬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 즉 변환 행렬이에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될까요? 아니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아닙니다.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 말은 즉 트랜스폼은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지금 두 개는 트랜슬레이트와 로테이트를 사용했어요.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하고 로테이트를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로테이트, 그 다음 트랜슬레이트를 썼어요. 근데 두 개의 애니메이션에 차이가 있죠? 왜일까요? XYZ축이
트랜스폼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로테이트를 먼저 하게 된다면 축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XY축이 로테이트 한 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X가 저렇게 되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축이 이동한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인 타이밍 펑션입니다. 타이밍 펑션은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은 빠르게, 마지막은 느리게, 또는 반대로, 아니면 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현실감, 속도감,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펑션 종류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는 리니어, 속도를 4점의 곡선 형태로 변화시킨 큐빅 베지어, 단계별 위치를 나타내는 스텝스가 있습니다. 스탯스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스톱모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애니메이션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왼쪽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것, 리니어를 썼고, 가운데는 조금 큐빅 베지를 써가지고 튀는 효과를 줬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은 스텝이라는 펑션을 줬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펑션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더 자연스럽게 혹은 밋밋하지 않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S에서 타이밍 펑션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전체 시간 0%에서 100%에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키프레임이 적용된 시간도 아닙니다. 0%, 50%, 100%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키프레임 안에 있는 각각의 프로퍼티에 적용된 값입니다. 바텀은 0%, 50%, 100%에 적용됐으니 0%에서 50%, 50%에서 100%까지 적용된 값으로 적용되고, 트랜스폼은 0%와 100%만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0%와 100%에 적용된 값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본 로켓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입니다. 제가 트랜슬레이트 Y를 쓰지 않고 바텀을 쓴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타이밍 펑션에서 프로퍼티가 있는 값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만약 바텀을 쓰게 된다면 트랜스폼은 0%에서 100%가 작동되겠지만, 바텀 대신 트랜슬레이트 Y를 쓰게 된다면 트랜스폼은 0%에서 50%, 50%에서 100%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부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존의 바텀을 쓴 경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텀 대신 트랜슬레이트 Y를 쓰게 됩니다. 빨라졌다 느려지는 is, in-out을 썼는데 50%에서 멈추는 게 보이시죠? 0%에서 50%가 한 번 적용됐고 50%에서 100%까지 한 번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 타이밍 펑션을 사용할 때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키프레임이 0%, 25%, 50%, 75%, 100%까지 있다 해도 타이밍 펑션은 각자 속성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과 타이밍 펑션만 설명했지만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다른 속성도 같이 사용할 경우가 필히 생깁니다. 때와 알맞는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만 이야기했는데 애니메이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UX 관점에서 단점이 아니라 CSS 애니메이션 단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 8,
안 되는 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언제까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을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9는 그래도 트랜스폼을 지원하니까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션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CSS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속성, 애니메이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영상을 만드는 툴 아시죠? 애프터 이펙트, 아이무비, 프리미엄 프로 등 같은 편집기 아시죠? 이 영상을 만드는 것과 영상을 트는 것은 같을까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합니다. CSS 애니메이션을 트는 것은 이 영상 프로젝트를 웹에서 트는 것과 같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면서 변화시킵니다. 물론 애프터 이펙트 이런 편집기만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 10초 이상 재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저는 로켓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애프터 이펙트 그런 것을 다룰 줄 몰라가지고 CSS로 만든 것 뿐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죠? 감을 익히려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Econf 홈페이지를 보면서 로켓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로켓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진과 애니메이션을 참고했습니다. 제 홈페이지와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고 영상 원본 코드입니다. 저기 코드펜 들어가면 여기서 사용했던 그런 영상들, 예제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코드펜 들어가시면 틈틈이 CSS 애니메이션을 올리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QA 없이 문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했어요. 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우산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도 이거 빨리 드는 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파리 또는 iOS 사파리에서 가능한 CSS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여기 1, 2, 3, 4, 5, 6이 있거든요. 찍으셔도 되고 바로 맞추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 1, 2, 3, 4번은 크롬에서 다 됩니다. 네, 여기 손을 들어주신 분이 있으셔서. 네, 5번 모두 가능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을 조금 부가 설명하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핑 애니메이션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SVG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도형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말한 겁니다. 네. 2번이요? 틀렸습니다. 네, 여기 저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 먼저 기회를. 1번, 3번, 4번.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1, 2, 3, 4, 5, 6 중에 번호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 죄송한데 제가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내려주시고요. 제가 들어주세요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망했는데? 너무 많으신데? 그러면은 연사님께서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쪽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안경 쓰신 분 두 번째 줄에 3번. 3번이요? 네. 틀렸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틀렸는데. 그럼 뭐가 남았죠? 여기 있으니까. 이거. 네, 집어주시 아무나.
세 번째 줄.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저 맨 끝에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4번입니다. 네, 제가 전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